이항영의 뉴욕엔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먼저 만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미중 무역 악재가 여전하긴 하지만 국내 증시 그래도 조금씩 뭔가 좀 내성을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안 도와줍니다. 미국은 또 하락을 했고 다시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출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요. 새로운 어떤 협상에 대한 뉴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으르렁거리는 것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은 뭐 하나도 예외 없이 그냥 다 빠졌습니다. 물론 소재 쪽이 약간 좀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똑같은데요. 10년물의 금리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년물이 2.36 깨졌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2.258, 2.26 정도로 내려갔고요. 3개월물은 오히려 조금 더 올랐습니다. 2.364%까지 올라가면서 역전이 지금 오히려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은 결국은 지난 4월 달에도 금리가 역전이 있었지만 그때와 달리 속도도 더 빠르고 또 가파르게 10년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걱정하는 분들의 어떤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무역 전쟁보다 이게 더 걱정이다라는 아주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10년물과 2년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일드 커브가 이제 역전되는 그림을 극명해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이 10년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힘을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보여드린 건 이런 거죠.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10개월 동안 중국과 협상을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천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25%로 관세를 올리는 거죠.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지막 경고를 한 이후에 S&P 500이 5% 넘게 하락했고요. 올라가는 것은 20년물의 채권을 갖고 한 ETF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권값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금리가 내려간 만큼 그것은 극명하게 저희 다이버전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 결국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200, 200대에서는 살짝 또 장중에 하향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수적으로도 좀 부담되는 선까지 와 있다. 그게 차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 섹터는 오늘 역시 의류업종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유통업종, 의류업종이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라고 해서요. 미국에서 하이킹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역시 중싼 옷, 상대적으로 싼 옷이다 보니 중국산 제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실적이 증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도 워낙 인기 있는 캐나다 구스가 결국은 작년 12월부터 파이의 창업자 딸을 구금하면서부터 양권이 오르면서 한번 크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실적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거든요. 오늘 무려 하루 만에 30%나 폭락하는. 이게 웬만한 미국 주식은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이렇게 대표적인 유명 브랜드도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힘 자체가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 강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주식 두 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낙폭이 굉장히 컸네요. 의류업체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의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요. 물론 채권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돈 번 거죠. 이제 채권 값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진 건데 주식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걱정들 또 이럴 때 사실 연준이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준이 이제 6월 18일, 19일이니까 이제 조금 남았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시장의 주가 하락하고 특히 다음 주 초에 이번에는 ISM에서 하는 PMI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 혹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마 그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도 어제는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워낙 또 빠지다 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를 몇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짐 콜슨하면 저도 여러분 유명하지만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루월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되겠는데요. 지금 무역 전쟁이 걱정도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채권의 금리의 하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 사세를 한번 이 양반을 보고 있습니다. 2010년, 12년, 14년, 17년에도요. 이렇게 장기 금리가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주가는 지나고 나서 결국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 밀러 타박이라는 맨 말리에 쪽에 계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물이 3개월물이 금리 역전됐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양반은 2년짜리 더 중요하다 보는데 아직 역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특히 10년물과 3개월이 과거에 7번에 전부 다 리세션으로 연결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만 잘 해결되면 리세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폼리는 대표적인 강세론자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1960년대 이후에 10년물과 3개월물의 그 금리 역전 상황을 다 조사해 봤더니 이런 거죠. 특히 지금은 1998년과 비교한데 다른 때와 달리 98년과 10년은 지금은 3개월물이 아니라 3개월물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물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독특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위 장기적인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회피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걱정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오늘 진짜 우리한테 좀 생각할 만한 어떤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무역전쟁이 정말 악화돼서 현재 발표된 관세, 한 다음 주 정도 해서 4주가 지나니까 이제 진짜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이게 만약 관세가 지속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나머지 3천억 이상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하더라도 연간의 이익 증가율은 3.4에서 3.2%로 불과 0.2%밖에 내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EPS 하락률도 그렇게 크지 않다. 6% 정도 내려가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그 가운데 기회를 찾으려는 시각들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주 알려주십시오. 네, 앞서 앵커께서도 이제 분산 투자를 그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뭐 늘 말씀드리죠. 다만 제 입장에서 거기서 한 가지 더 숟가락 얹는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한국 주식만 여러 개 나눈다고 해서 분산 투자 끝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늘리셔야 되는 것이 2019년에 저는 화두라고 믿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뭐 달러가 됐건 엔화가 됐건 금이 됐건 해외 자산을 가장 쉽게 갖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미국에서도 요즘 관심 있는 것이 어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 무역 전쟁이 갖고 올 통화 전쟁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UU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달러 인덱스에 그대로 추정하는 ETF가 되겠는데요. 지금 하여튼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냐?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죠. 달러가 됐건 엔화가 됐건 금 투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ETF로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거, 신고 코드 번호가 132030인데요. 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한국 주식 말고 다른 쪽을 여러분들 하는 것이 분산 투자의 정말 기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금이나 안 그래도 이제 달러 좀 어떻게 사야 되는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여기 미국인 달러 인덱스도 있군요. 우리 이제 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덱스 골드 선물 또 이제 우리 금 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금을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